안녕하세요. 북두 시민혁명군의 전영돈입니다. 오늘은 2월 14일 설날도 이제 지나고 이미 봄입니다. 본래 시골에서는 지금부터 보름까지, 설날부터 보름까지, 그러니까 12월 섣달 금음부터 보름까지는 쉬는 날이에요. 왜 그런 거냐 하니까 봄부터 일을 해야 된다고 보름까지는 조금 그 농한길에서 쉬는 거예요. 이제 보름이 지나면 본격적으로 농사철이 시작됩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은 이 나라 일도 이제 음력 보름이 지나면은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이런 뜻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오늘은 우리 다 같이 한번 두 가지를 먼저 이야기를 하기 전에 오늘의 강의 주제는 이번 총선에는 어떤 의미가 있는가, 어떤 의의가 있는가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이번 총선의 의미를 되새기기 위해서 두 가지를 한번 같이 생각해 보기로 합니다. 뭐냐 하면은 우선적으로 조국 이재명이 송영길이 이런 사람들이 여러분들은 훌륭하다고 생각해요? 훌륭한 사람에 속합니까? 저는 그런 사람을 삼국지적으로 해석을 하면은, 특히 이재명이 그 수많은 도적대들이 나오거든요. 나라가 혼란할 때니까, 나라가 혼란하다 보니까, 혹은 나라가 굉장히 안정적일 때 도둑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중국같이 큰 땅덩어리를 가진 나라에는 그 조그만한 영토를 기반으로, 지역 기반으로 도적대들이 엄청나게 많이 나타납니다. 삼국지에도 보면은 유비가 군사가 없을 때 도적대들을 톱을 해서 거기에 몸을 은신하기도 하고, 또 거기 도적대들을 훈련시켜서 자기 병사로 삼기도 한다는 그런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그것처럼 우리나라는 땅덩어리가 넓지 않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예전부터 어떤 도적대들이 있었나 하면은 조정에 그 어떤 왕비라든가, 혹은 왕의 뒤에 숨어서 나라를 도둑질하는 무당 같은 사람도 있었고, 혁백 같은 것도 있었습니다. 그런 이야기가 잘 나오는 게 그 대원군에 대한 소설을 쓴 운영궁의 봄이라는 데 보면은 천하장안이란, 요즘 말로 하면은 양아치이자 조직폭력배들이 나와요. 천시, 하시, 장시, 안시라고 천하장안이라는 성씨를 가진 대원군의 척근이 나옵니다. 중국에는 조정이라는 그 왕궁이 그 나름으로 벽이 두껍기 때문에 일반 도적대들이 그게 침범을 못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저 먼 변방에서 그 어떠한 자기의 그 본거지를 삼아서 도적대를 해가지고 세력을 키워서 중앙에 도전하는 반란을 일으키기도 합니다. 물론 그 알록산처럼 궁중에 숨어들어서, 사람마다 다 자기 재주가 있으니까 알록산은 어떠한 그 방중술, 여자를 후리는 그 기술을 가지고 양귀비의 총애를 받아서 나라를 도둑질하려고 했잖아요. 그런데 중국은 대체적으로 변방에서 시작됩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혁명에 대한 깊은 생각을 할 적에 모든 변화는 변방에서 일어난다 그랬어요. 그런데 저도 젊을 때는 그래서 변두리에서 중앙에 진출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해봤습니다. 근데 요즘 깨달은 바는, 조국 이재명을 통해서 깨달은 바로는 뭐냐 하면은, 우리나라는 땅덩어리가 좁기 때문에 변두리에서 어떤 세력을 키울 수가 없습니다. 모든 게 좁으니까 중앙 집권적일 수밖에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역사를 들여다볼 때, 지금 현재 우리나라에는 예전부터
중앙에 도적대들이 있었다. 그 쉽게 말하면 나라 안에 무신난이 일어난다든가 나라 안에 궁중에서 암투가 많았다. 저는 요즘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저의 유튜브를 보는 혹은 젊은 분들이 계시면은 이 책에는 보면 변두리에서 작은 일에서 그 혁명이라든가 변화가 시작된다 그런데 저는 거기에 대해서 우리나라의 특수한 예로서 그 중앙에서 일어난다. 여러분들도 메인스트림 주류로 들어가서 거기서 도둑놈이 되든 충신이 되든 하라는 거를 충고하고 싶어요. 그래서 이재명이도 쉽게 말하면 도둑놈입니다. 도둑놈. 그 삼국지에도 나오지만은 그 도둑놈이 나라를 벌컥벌컥 들쑤시는 큰 일을 벌이기도 해요. 아무런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우리가 삼국지를 읽을 때 무슨 이름 잘 생각 안 납니다만은 그 어떤 도적대들을 만나가지고 유비 장비가 토벌을 해서 몸을 거기 숨기고 한다 할 때 그 도적대를 우리가 훌륭하다고 하지 않잖아요. 우리나라는 그런 어떤 변방의 도적대가 뭐 산이 깊지도 않고 뭐 그러다 보니까 변방에서 도적대가 없고 중앙 안에 도적대가 있다. 조정 안에 도적대가 많았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역사적으로. 그래서 이재명이가 대단하다, 훌륭하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한테 제가 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도적대예요. 그냥 도둑대. 나라를 한번 들어먹으려고 했던 도둑대들입니다. 또 한 번쯤 한 30년 정도를 도둑질 할 수 있었던 도적대에 불과해요. 그런 걸 이야기하고 그러니까 지금 현재 도적대가 수개가 되니까 온 사방에 도둑놈들이 그 밑으로 몰려드는 거예요. 그 삼국지에도 그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도둑대가 하나 설치면은 그 주변에 도적 무리들이 다 그 사람이 뭐 될 것 같으니까 그 도적대 밑에 머리를 조아리고 자기의 병사를 데려가 가지고 그게 그 뭡니까? 쉽게 말하면 조폭으로 말하면 나와바리 그 자기가 지금 응거하고 있는 그 지역에 두목으로서 인정을 받고 그 사람한테 옛날에 봉건제도로 흉내내는 거죠. 도둑제들도. 그 도둑놈 수개가 있고 그 밑에 지금 우리나라에 지금 민주당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이 도둑놈이 그 지대를 제법 세력을 확장한 거예요. 성남을 중심으로 해서. 그래서 지금 중앙을 노리고 있으니까 그 주변에 있는 도둑놈들 정과자, 엄주, 간음, 간통, 온갖 강도 상해, 온갖 잡범들이 거기 가서 자기의 나와바리 자기의 본거지를 인정받으려고 하는 꼭 그 모양 그대로입니다. 여러분들이 절대 놀래거나 훌륭하다거나 생각할 아무런 이유가 없습니다. 왜? 삼국지에도 결론적으로 나오지만 그거 다 터벌이 됩니다. 누구에게? 그 조무래기들을 처치하는 조금만 훌륭한 사람이 나오면은 간단하게 여러분한테 우선 예를 하나 드릴게요. 조폭들이 그 동네에서 자기가 나와바리라고 하고 아무리 설쳐도 순경이 나가면은 경찰에 가장 하급 그게 나가도 그 터벌이 됩니다. 마찬가지예요. 한때 나라가 어지럽고 이럴 때는 그런 도적대가 천하를 삼킬 듯 하지만은 결국은 다 소탕이 됩니다. 그런 거고. 첫째 소탕. 두 번째는 무슨 이야기를 하고 싶냐 하면은 여러분들 혹시 중국 가보셨어요? 여러분 요즘 세계여행 많이 하시잖아요. 저도 올해 중국도 갔고 이집트도 가보고 했는데 이제 거기서 제가 여러분한테 한 가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중국을 가면은 중국이 우리로 말하면 무슨 주의예요? 공산주의예요. 중국 공산당이 집권하고 있는 나라예요. 그러면 거기하고 자유민주주의하고 우리나라하고 어떤 점이 다릅니까? 여러분은 어떤 점이 다르다고 생각했어요? 이집트까지는 안 가보더라도 동남아시아
베트남 공산당이 지배한 월남 공산당이 지배하는 나라예요. 공산주의예요. 우리가 엄정하게 이야기하면은 혹 뭐 금강산이나 북한산 갔다 온 사람이 있을 거예요. 금강산이나 북한을 갔다 온 사람도 있을 거예요. 거기는 아주 세계적으로 가장 악랄한 공산주의예요. 이집트에도 사회주의 국가를 표방하고 있는 나라인데 그것도 저도 가봤는데 여러분 한국하고 무엇의 정치체제로 무엇이 다르다고 느꼈습니까? 여러분 피부적으로 아무런 다른 점이 없습니다. 그 말은 제가 무슨 말을 하고 있냐면은 지금 김대중 정부 이후 오늘날까지 우리나라는 공산주의 사회하고 똑같은 겁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공산주의라는 게 여러분 일상 서민들의 삶하고 지금 자유민주주의의 삶의 차이는 여러분들이 가서 잘 생활해도 그렇고 그것을 잘 알지를 못합니다. 그러면은 공산주의하고 지금 현재 우리 자유민주주의가 어떤 점이 다르냐? 국민들이 감시감독을 해가지고 집단지성 아주 국민들이 깨어있는 의식으로 정부를 대하고 비판을 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정부가 자기 마음대로 할 수가 없어요. 쉽게 말하면 공산주의일수록 계급이 없다 하는 공산주의일수록 계급이 있습니다. 계급. 쉽게 말하면은 우리가 교과서적으로 배울 때 공산주의는 계급이 없고 똑같이 먹고 산다 그러는데 실제로는 반대예요. 이 자유민주주의 사회에는 계급은 없는 대신에 빈부격차가 있어요. 잘 살고 못 살고. 공산주의는 계급도 있고 빈부격차도 있다는 거예요. 교과서에는 그렇지 않게 되어 있는데. 여러분 계급은 어떻게 다릅니까? 계급하고 지금 우리 사회가 말하면 격차, 계층하고는 어떻게 다릅니까? 제가 여기 지금 이때 바닥 사람들하고 어울려 살면서 그 사람한테 들은 이야기를 한마디 할게요. 그러니까 어쩔 적에는 그 바닥 사람들에서 아주 훌륭한 이야기를 들을 수가 있어요. 그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노동을 하러 가면은 그 잔소리를 억수로 많이 하는 사람이 있다고 그래요. 그 집주인이. 그러면은 자기가 그 일 끝나고 만약에 예를 들어서 거기에 실내 장식을 한다 하는 일을 하러 갔는데 그러면은 며칠 후에 그 개업할 때 간다는 거예요. 가서 그 주인을 불러서 자기하고 똑같이 자기한테 한 것처럼 똑같이 부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랬습니다. 그 친구한테 그 젊은 사람한테 그래 거기 계층이다 계층. 계급이라는 건 옛날처럼 그 일을 할 때라든가 그 사람이 너를 보고 마음껏 부리면은 양반이잖아. 그러면은 그 일이 끝나도 그 사람 하인이 되는 거고 계층이라는 거는 각자 맡은 역할을 하는 것 뿐이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 자유민주주의는 계급이 없고 계층이 있다. 그런데 공산주의, 공산좌파는 계급이 있다. 당원이라든가 뭐 그런 계급이 있다. 탈북한 사람들 이야기 들어보면 계급이 딱 있는 거다. 그거는 24시간 따라다닌다. 1년 12달 그 계급은 벗어날 수 없는 거예요. 그처럼 공산주의 사회는 계급이 있습니다. 계급이 있다 보니까 격차가 생기는 수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 계급도 있고 격차도 있는 거예요. 근데 제가 무슨 말을 하려고 자꾸 하냐 하면은 우리가 지금은 이제 김대중 정부 이후 오늘날까지는 공산주의로 살았습니다. 그 예로서 제가 중국하고 베트남하고 어디를 가봤는데 그걸 비교해보라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은 우리나라에는 민주운동권이라 하는 계급이 있었어요. 그거는 무소불위예요. 아무도 못 건드립니다. 그리고 그 친구들이 거기에 플러스 뭐를 하냐 하면은 운동권 플러스 반일
운동권 플러스 반일 이거로 독재를 하고 있은 거예요. 이때까지. 지금 이때까지 좀도둑놈들처럼 쉽게 말하면은 삼국지에 나오는 도둑들도 그 민주화라는 구호를 내걸고 있습니다. 왜? 쉽게 말하면 군역, 전쟁에 동원된다든가, 그 성을 샀는데 노동을 한다든가, 요즘 말로 하는 세금을 내는데, 그게 너무 많아서 도둑이 돼가지고 국민들한테 황건적이라는 게 그런 거 아닙니까? 황건적, 홍건적이라는 게. 그게 민주화예요. 그 사람들이 말하는 민주화예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말하는 건 도둑놈, 공산자파, 홍건적, 이런 거는 다 똑같은 논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돼 있냐? 계급이 있으니까 계급을 유지하려니까 어떻게 돼야 돼요? 독재를 하게 되는 거예요. 독재. 우리나라가 지금 김대중 이후 대중독재를 하고 있었어요. 대중독재. 민주화라는 이름을 내걸고 국민들을 평등하게 살게 하기 위한다 해가지고. 그런 이야기를 제가 오늘 두 가지를 지적했습니다. 그 사람들은 도적대다. 훌륭한 점이 하나도 없다. 삼국지에도 그런 류의 사람은 많이 나온다. 여러분들이 대단하다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나라 조선 역사에도 그 정도의 사람은 내시도 있었고 그 조정에 많았습니다. 나라를 들썩들썩하게 한 사람이 이괄이라는 사람도 있었고, 이괄이라는 사람이 인조반정을 일으켜가 쉽게 말하면 민주화에 성공해가지고 자기가, 이괄이라는 사람이 자기에 대한 그 농공행상이 작다고 그 반란 일으킨 사람 아닙니까? 지금 민주화 운동권에서도 지금 자기가 농공행상이 작다고 불평불만을 터뜨린 사람이 많잖아요. 다 똑같은 그런 원리입니다. 쉽게 말하면 우리나라에도 그 조정을 중심으로 한, 우리나라는 똥덩어리가 적기 때문에 중심으로 도적이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제가 말하는 거는 우리 지금 김대중 정부 이후 약 한 20년간, 김대중 이후 노무현, 이명박, 박근혜, 문재인, 근 20년간은 공산독재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공산독재를 하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교과서는 그래 안 나와 있어요. 마르크스는 그렇게 이야기 안 하는데 실제적으로는 어떻게 돼가지고 소련이 붕괴됐느냐 하면은 계급 독재로서 계급의 상위 계급만 잘 먹고 사는 거예요. 지금 현재 우리나라 운동권도 똑같습니다. 그래서 그 운동권들한테 비양되면서 나온 게 강남이라는 건 잘 산다는 거 아니에요? 강남 좌파라는 말이 나온 거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는 이번 선거를 북두 시민혁명군의 입장에서 지금은 명예혁명, 영국의 명예혁명, 쉽게 말하면 시민혁명의 완성 단계인 명예혁명을 일으킬 수 있는 절호의 기회이다. 그거를 제가 여러분한테 오늘 말씀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지금은 영국으로 말하면 명예혁명, 시민혁명을 완성시킬 수 있는 자유민주주의 체제에서 할 수 있는 선거혁명을 일으킬 수 있는 절호의 시기다. 우리 자유 시민들이 반드시 이번에 시민혁명을 성공시킵시다. 그러면은 영국의 역사에서도 보듯이 그 시민혁명 이후에 당이 이렇게 자코뱅당이디 뭐 이런 해가지고 당이 만들어져요. 그래서 우리는 이번에 그 도적놈들, 도적대들, 그리고 도적 지역을 중심으로 일어난 도적대가 중앙정부를 탈취를 해서 국민들을 수탈하려고 하는 이런 지금 공산독재 도적놈 집단들을 완전히 뿌리채 드러내는 그거를 만들어내자. 그래서 시민혁명, 선거혁명, 명예혁명을 완성시키자. 이런 의미를 저는 이번 선거에 의미를 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왜 그런 말을 하냐면은 지금 현재 한국 정치 체제의 본질을 삼국지나 역사에 빗대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현실적으로 지금 현재 삼국지에 드러나듯이 그 도적이 톱을 대는 것과 똑같은 현상들이 일어나고 있다. 그래서 그 도적대들을 톱을 할 수 있다. 이런 거를 여러분에게 증명해 드리겠습니다. 첫째, 도적대들은 대의명분을 내세우고 해요. 민주화, 조세가 강하다, 군력이 심하다, 잡혀나가면 죽고 전사하기 이후에는 집에 돌아올 수 없다. 뭐 이런 거를 철폐하고 만민평등을 부르짖습니다. 중국도 그래요. 중국도 황건적도 새로운 왕이 나타나서 여러분들에게 세금을 없애주고 돈을 뿌려서 여러분 잘 살게 해준다 그래요. 요즘 나타나는 현상이 아무것도 이상한 점이 없어요. 그 허경영이라는 사람도 도둑놈들 흉내내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도적대들은 그러다 보니까 아무런 그게 없어요. 정의, 공정, 원칙이 없습니다. 이권으로 싸웁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조금씩 도둑대가 힘이 약하니까 자기 식구들 밥만 먹이주도 고맙다고 해주고 그 대장 말을 많이 들어요. 그래가지고 세력이 팽창해지가지고 힘이 많아지면은 이제 그 들어오는 도둑질을 해오는 물건이 많아지잖아요. 그러면은 불평불만이 생기는 거야. 지는 뭔데 여자를 서이나 있고 우리는 방 3칸에 사는데 우리는 방 2칸 사는데 지는 방을 10칸씩 말이야 놔두고 사느냐. 두목이만 다냐. 그 도둑놈들이 본 게 저거하고 똑같이 살다가 한 놈이 두목으로 리더십을 발휘해 두목이 된 것 뿐이거든. 반란이 일어나는 거예요. 분열이 일어나는 거예요. 지금 현재 우리나라 지금 공산 도적대들한테 지금 문재인과 이재명이 서로 분열하고 있는 거예요. 거기에 노무현 마누라 건양숙이라는 여자가 장모 수렴 청정에 나섰어요. 장모 수렴 청정. 왜 너희들이 그러냐? 우리 그 남편이 죽은 뒤에 남긴 게 얼마나 많아가지고 너희들이 그 덕망으로 이렇게 되는데 나도 하나 줘야 될까 아이가? 우리 사위한테 뭐 아니 아들은 안 되니까 사위 수렴 청정에 나선 거예요. 그게 바로 이 지금 분열하고 있는 증거예요. 지금 현재 장모까지 나온 거야. 수렴 청정. 제일 중심지로 줘가지고 좀 빨리 키워달라. 그래서 서울 종로구로 하는 데다가 자기 사위를 지금 신고 있는 거예요. 그 역사에 다 나오는 이야기예요. 도적대들한테 일어나는 거기는 원칙과 뭐 낯짝이 없습니다. 정과 그런 거 아무것도 아닙니다. 장모가 나와가지고 사위한테 공천 주라고 하는 시절입니다. 밥 한번 잘 차려줄 테니까 우리 사위 한번 잘 살펴봐줘 했다고 신문에 언론이 부끄러움도 모르고 그런 거를 쓰고 있어요. 아들 수렴 청정이 아니고 그 사위 수렴 청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변이 혼란스럽습니다. 주변이 이낙연이가 탈당하고 온갖 시민단체들이 개입을 합니다. 그리고 탈퇴를 하고 그 도적대들이 지금 이게 지금 내부가 시끄럽다는 뜻이에요. 그거는 왜 그렇느냐? 첫째는 권력이 커지고 파이가 커졌다. 먹을 것이 많아졌다는 뜻이고 독재를 해서 많이 끌고 모았다. 그러다 보니까 니만 많이 먹고 나는 이제 끝물인데 니는 많이 챙기서 좀 빠지노고 내가 좀 먹어야 되지 않을까 하고 싸우는 거예요. 그 삼국지에도 보면 그래서 그 도적대들이 도적의 왕의 목을 치고 유비엔데 갖다 주고 이라는 거예요. 수급. 두목의 목을 베가지고 자기 한 자리 차지하려고 오고 그러는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 지금 상황이 그리 돼 있습니다. 거기에 쉽게 말하면은 옆에 다른 도적대들이 모여가지고 제3당이라는 것을 만들었어요. 왜? 그동안에 자기들이 서른받았다 해가지고 또 혹은 거기서 서른받은 사람들이 지금 속속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만큼 지금 도적대들 내부가 시끄럽습니다.
그런데 이 유럽의 시민혁명에서도 보면은 국민들이 스스로 각성이 되는 게 아니에요. 국민들도 서서히 역사를 시간이 흐르면서 자유무역을 하는데 왕이라는 것이 특혜를 자꾸 부리거든요. 세금도 걷고 또 자기 좋아하는 사람에게 항해권을 주고 그러니까 시민들이 거기에 항해권 외국에 나가서 무역을 하는 거에 대해서 공정성을 요구하고 세금도 너그 마음대로 우리 수익에 대해서 벌을 내라고 하지 말고 말이야. 우리에게 낸 만큼의 권리를 달라고. 쉽게 말하면 시민들이 각성하면서 요즘 말로 하면 깡다구를 지긴 거예요. 그게 시민혁명이잖아요. 우리 국민들이 지금 한 20년간 김대중 정부 이후로 뭐 민주화 해갖고 뭐 돈도 주고 세금도 깎아주고 뭐 군역도 줄여준다 하고 말이야. 온갖 포퓰리즘을 다 한 거예요. 그런데 알고 보니까 금마들 배를 불리지 도둑놈의 배를 불리기 위해서 했지 우리 국민들에게 플러스 되는 게 하나도 없단 말입니다. 쉽게 말하면 줄 때는 좋았는데 지금 나라 곳간이 비어버린 거예요. 국민들이 알게 됐다. 그래서 이 지금 도둑놈들을 없애야 되겠다 하는 각성을 하게 됐다는 거예요. 지금 현재 우리 국민들이 2023년도 11월 달까지만 해도 그 각성은 했는데 이걸 어떻게 해야 되냐 그런 걸 몰랐어요. 그랬는데 한동훈이라 하는 결집을 시키고 헌신하는 쉽게 말하면 시대는 영웅을 낳는다고 좋다 그러면은 내가 불출마하고 내가 이 도적대들만큼은 몰아내겠다고 하는 지도자가 나타난 거예요. 헌신적으로. 좋다. 나는 총선 이유는 모르겠다. 죽든지 살든지. 나는 이미 이거를 본 이상에는 내 인생이 흥크러지게 생겼다. 내가 가려고 하는 인생 목표, 검찰총장, 법무부 장관을 하고 뭐 할 수 있다면 국회의원 정도를 하고 한 60에 시골에 가서 조용히 살겠다고 하는 그런 인생에 대한 설계가 흥크러졌다. 알고 있다. 그러나 감수하겠다. 이 국민들을 속이는 도적대들을 내가 처치하겠다. 한동훈이가 나타난 거예요. 시대는 영웅을 만듭니다. 쉽게 말하면 서구의 시민혁명도 마찬가지예요. 그 시민혁명의 리더, 쉽게 말하면 크로멜이라든가 이런 시대마다 영웅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결집되고 헌신된 그걸로서 우리가 지금 선거혁명을 일으킬 수 있는 내외적인 상황이 이루어졌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러나 시민혁명이라는 게 이렇게 결집되고 환경이 조성되고 지도자가 나왔다 해서 성공할 수는 없어요. 전략 전술도 있어야 되고 실천적인 극이 있어야 되는데 그 실천적인 문제를 제가 오늘 이야기하고 싶어요. 뭐냐?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목표를 키우자. 목표가 뭐냐? 총선 승리 아닙니다. 더 키워야 됩니다. 선거혁명 200석 이상 차지하자. 200석 이상. 선거혁명을 일으켜야 된다. 명예혁명, 시민혁명, 자유민주주의로서 할 수 있는 비폭력 선거혁명을 이루자. 목표를 키웁시다. 두 번째, 이거를 키울 수 있는 한국적인 문화가 있습니다. 정치 문화. 부산이 디비져야 됩니다. 부산이 디비져야 된다. 우리나라의 정치 변혁은 부산 경남에서 시작되었습니다. 간단하게 말하면 6.25 사변도 부산 마산을 지켜냄으로써 반격이 시작된 겁니다.
그런데 이 요즘 뭐 조금 늙음하게 사서상경을 수신삼아 공부를 하는데 그 사서상경이라는 게 우리나라가 주자학이 들어오면서 그 사서상경의 해석을 주자권만 인정한 거예요. 그거는 거구예요. 거구라는 게 뭐냐 하면은 범위가 없이 딱 요것만 하라는 거예요. 민족 이것만 딱 하면은 그게 거구예요. 민족이라면. 그 지금의 이제 공산자파들이 극좌라는 게 그 딱 범위를 정해주면 안 되거든요. 유학이라는 굉장히 폭이 넓습니다. 근데 우리나라 조선은 주자학이라 그래가지고 그 사서상 주자학이란 게 뭐냐 하면은 맹자가 만들어난 유학을 쉽게 말하면 주해설을 주시라는 주자가 해석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주자의 해석만 따르는 거예요. 주자의. 그러니까 얼마나 그게 객게 묻고 좁겠습니까? 주자학이 바로 그런 뜻이에요. 그런데 유학을 공부해보면 그 해석도 폭이 굉장히 넓습니다. 공자에 대해서 공자가 인이라면은 인이 무언가에 대해서 각자 우리나라에 그 학설이 있듯이 공자의 인이라는 것에 대해서 여러 사람들이 해석을 해요. 맹자는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이런 게 있잖아요. 갑자기 생각이 안 납니다. 인터넷 치고 많은데. 하여튼, 그렇게 해석을 달리 하는데, 우리 조선시대에는 주자가 한 것만을 딱 인정하는 거예요. 그 외의 학설은 인정을 안 한다. 이러니까, 얼마나 지금 쉽게 말하면은, 그 마르크스에 대해서 자본일에 대해서도 다양하게 해석을 하는데 예를 들면은 요거만 인정한다 이래 되니까 얼마나 캐캐 묵었어요.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그 옹고집이라 할까 그 경북을 지향하는 영남에는 물론 여러 가지 지형학적으로 산이 많아서 그렇다고 하는 사람도 있어요. 산 꼴짜기마다 교류가 없이 사니까 고집이 세다 그러는데 저는 그 주자학의 영향이라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주자만을 학설을 공부를 하려면은 거기에 대해서 의심을 품은 사람에게 대해서 자기가 완강하게 주장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조금 완강한 면이 있어요. 그래서 한번 이렇게 하면 훅 디비면은 완전히 디비집부는 거예요. 4.19도 그랬죠. 어떤 의미에서 말하면 5.16이라는 것도 박정희의 경제적인 성공도 부산, 경남, 경북이 받쳐줬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오로지 박정희가 하자니까 따라간 거에 의해서 새마을운동도 거기서 시작됐고 근대화 산업도 울산에서 시작됐다는데 그래서 김대중이가 이야기하기로는 박정희가 영남만 키우는 지역감정을 키웠다는데 저는 또 어떤 면에서 이렇게 생각을 해요. 어떻게 생각하냐 하면은 박정희가 만약에 목포에 공장을 세우고 산업단지를 만들자 하면은 그 시절에 무식한 사람들이니까 그 목포에서 반대운동을 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박정희가 자기 고향에 가깝고 말하기 쉬운 수울은 울산을 선택할 수도 있었다고 생각해요. 고속도로 닦는다는데 김대중이가 길에 들어놓고 그랬잖아요. 그것처럼 저는 이 근대화 과정에서 그런 어떠한 지역적인 특색이 좀 작용했다고 봅니다. 그러고 부마 사태도 이 잘못됐다 해가 일어난 데가 찬성할 때는 찬성하지만 또 잘못됐다 하면 또 일어난 데가 부마 사태가 부마 민주 항쟁이 거기서 먼저 시작됐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박정희 체제가 무너지고, 그 쉽게 말하면 박정희 체제도 마찬가지예요. 공과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현재
우리나라가 지금 변혁기에 있다. 이 도적들을 몰아내는 명예혁명의 시기에 있다. 해서 어쨌거나 이번 총선은 국민의힘 부산 경남을 완벽하게 승리해야 된다. 그 다음 뭘 해야 되나? 세 번째, 전라도로 가라. 전라도로 가자. 이 시민혁명을 계몽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명예혁명을 성공시킬 성숙한 시간이 왔다. 그래서 우리 국민들이 이 공산 도적대들을 몰아내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목표를 키우자. 총선 승리가 아니고 뭐냐? 시민혁명, 선거혁명을 완수하자. 시민혁명을 완수하기 위한 첫 번째 조건은 부산 경남이 들고 일러가지고 디비해야 된다. 세 번째, 그 에너지를 가지고 전라도로 가야 된다. 전라도를 계몽하자. 지금 현재적으로 볼 때는 잘 실천되고 있다고 봐요. 그래서 국민의힘 지도부한테 제가 강력하게 요구합니다. 이번 주일 내로 3월이면 본격적인 선거가 이루어져 버리기 때문에, 그러면 이해득실을 따지게 되기 때문에 사람 마음에 감동이 없습니다. 지금 이번 주일 내로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님 광주에 가지 말고 나주나 목포로 가세요. 나주나 목포 거기서 훑고 담양 훑고 전주로 훑고 3박 4일 한번 전라도 한번 갔다 오세요. 지금 자유민주주의가 뭐라는 것을 가장 잘 설명하고 가장 잘 실천하고 있는 사람이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입니다.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이 전라도를 꼭 가야 됩니다. 지금 3박 4일 갔다 오세요. 오늘은 여기서 저의 강의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총선은 총선 승리가 아닙니다. 이재명, 조국, 송영길이, 윤미향이 이 도적놈들, 그러고 지금 때같이 몰려드는 도적대들 뿌리채 드러내는 시기입니다. 선거혁명을 이뤄내야 합니다. 시민혁명, 즉 자유민주주의에서 할 수 있는 비폭력 시민혁명인 선거혁명을 완수합시다. 200석 이상을 달성합시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 모두 전라도로 갑시다. 전라도 깨어있는 시민들, 우민들을 적어도 시민이라는 것이 있다는 것을 알려줍시다. 정치는 우민이 하는 게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려줘야 합니다. 여러분, 이번 총선을 시민혁명으로 완수합시다. 감사합니다.